자, 6월 민주항쟁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6월 민주항쟁의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죠. 그 다음에 바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미 우리 기억날까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유신 헌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하도록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요? 전두환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탄압했다. 자, 언론을 통제. 그치. 자, 언론 통제 어떻게 했다고 했지? 선생님이 언론사에다가 바로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보내서 자신들의 지침, 자기들이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신문사는 막 가서 두들겨 팬다든지 심지어 신문사를 막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결국 정보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뭐 언론이 하는 역할은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뭐 좋은 사업이라면서 이제 홍보하고 그냥 아부를 하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낳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탄압하였다. 그러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탄압할 때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붙잡아 가서 고문하고, 그렇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냥 감옥에다가 뭐 가둬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탄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재자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전두환의 독재 정치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바로 대학생 박종철 군이 바로 이 경찰에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보시면 여기 서울대 박종철 군이 사망 사건 발표. 머리를 욕조물에 집어넣어 욕조턱에 목 부위가 눌려 숨졌다라고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바로 경찰이 자신들이 박종철 군을 고문하다가 죽였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박종철 군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그렇죠? 그 학생이 놀라서 악 하고 심장마비에 걸렸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심장마비 말이 됩니까 이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습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결국 밝혀진 진실은 경찰이 이 대학생을 고문해 하고, 그렇죠?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이랑 똑같이 이 대학생이 박종철 군을 탄압하다가 잡아서 고문하다가 또 자신들이 욕조에 목이 눌리게 되면서 결국 박종철 군이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서울대 학생이었고 나이도 굉장히 젊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종철 열사님의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은 더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 밝혀라.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해라. 라고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전두환 여기서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직선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발표를 보도했다. 이게 바로 4월 13일. 그래서 이거를 4월 13일 자신은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호헌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호헌은 선언을 한다. 대통령 선거를 헌법에 따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대통령을 뭐에 따라 뽑겠다. 여전히 간접 선거로 뽑겠다. 간접 선거로 뽑으니까 뭐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본인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겠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죠.
뭐 회장이 1학기 회장이 그러면 예를 들면 1학기 회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학기 회장이 처음에 뽑힐 때부터 본인이 그냥 친구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야 이번에 1학기는 내가 회장을 하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회장이 된 거야. 두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회장을 2학기 때 또 뽑아야 되는데 나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선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친한 몇 명과 모여가지고 다음 회장을 뽑아서 임명하겠어 이렇게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민들이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종철 군이 사망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박종철 사망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없애라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이 시위를 무시하는 그렇죠?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전두환은 자신이 헌법을 지킨다라는 말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 됐죠? 자, 정부의 발표에 결국 시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독재 정권이니까요. 그래서 시위가 확산되던 가운데 바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또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쓰러졌던 이한열 군은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에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서 결국 이한열 군도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에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고 독재 반대 그다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이 시위는 전국으로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가 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6월 민주항쟁이니까 6월 달에 있었던 것일 거고 1987년이다. 전두환이 그러면 권력을 장악한 게 1979년 12.12로 권력을 잡았고 본인이 대통령에 오른 게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난 1980년이었으니까 약 7년을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바로 전두환의 독재를 끝낸 것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 1987년이었다. 결국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퍼지고 나니까 그쪽 이승만 정권도 기억나죠? 시위가 맨 처음에는 마산, 부산에서 일어날 때는 시민들을 총으로 쏘고 심지어 시위를 진압하다가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최루탄에 맞아서 죽게 하고 그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렸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나자 결국 대통령에서 물러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재자였던 전두환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결국 자신의 가장 밑에 부하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당시 여당 대표. 여당은 바로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노태우 씨가 바로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킬 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함께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 노태우였죠. 그래서 노태우가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독재자였던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6월 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길고 길었던 독재를 끝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 항쟁의 의미 결국 무엇이냐? 6월 민주항쟁은 각계각층의 시민,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제 이 전두환의 독재 정권을 몰아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적인 정부 수립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자, 이거 중요하겠죠. 자, 이게 바로 6월 항쟁의 의의.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독재 정권이 끝났다. 즉 군사 독재를 끝냈고 이제 민주적인 정부 수립의 길을 열었다. 그렇죠?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됐죠? 그래서 6월 항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 민주적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1987년의 6월 항쟁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쏟아져 나왔죠. 그렇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고. 자, 여기서 직선제, 즉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그래서 이때 바로 헌법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6월 민주항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이것도 잘 봐둘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 대통령을 어떻게 뽑게 되었다? 직선제로 뽑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을 대통령이 직접 뽑는다. 됐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 합니까? 그치, 5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번밖에 못 해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그냥 5년만 하고 한 번밖에 못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살아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돼도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나와도 몇 번밖에 할 수 없다. 5년 한 번만밖에 못한다. 됐죠? 그 다음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이 정부의 통제에 벗어나 자유롭게 언론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보도, 지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폐지가 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 조항들이 많이 보완되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에 보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뭔가 자유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담겨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으면서 결국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헌법 조항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총책임자는 경기도 도지사죠. 어느 땡땡시가 있으면 이 땡땡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죠. 이거를 옛날에는 다 누가 임명을 해버려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임명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지방자치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기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도 누가 뽑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국민, 그 지역에 사는 뭐 시민들이 직접 뽑게 되는 걸로 바뀌는 게 바로 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력한 분들께 감사함 표현하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기억에서 리을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써봅시다. 기억, 경찰의 고문으로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하였습니다.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경찰의 고문으로 박종철 군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첫 번째죠. 그래서 바로 이 고문을 금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결국 거부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당시 헌법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간접 선거로 대통령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위가 더 심해졌다. 그 시위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결국 대학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됐다. 쓰러졌다. 그러니까 결국 시위가 더 전국으로 퍼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전두환은 결국 자기의 친구인 여당 대표 노태우가 있는 대표를 시켜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6월 항쟁이 성공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땅에서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때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6월 항쟁을 위해서 희생하신 두 분을 기억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고문당에서 돌아가셨던 박종철 열사, 두 번째로는 6월 항쟁을 위해서 시위를 하셔서 또 돌아가셨던 또 하나의 열사 이한열 열사, 이 분들의 죽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